양측 선 간에서 자 선과 상선 라인에서 뭘 받을 수 있다? 자 모터 시동 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회로 제가 지난번에 그려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단상 자 V라고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430페이지 또 전선의 식별 봤더니 L1, L2, S3, N 보호도치했다. 자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각 상들을 R, S, T, A, B, C라고 했는데 자 이제는 뭘로 통일했어요? L1, L2, L3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자 L1에 대한 색깔은 무슨 색으로? 갈색, L2, L3 그래서 갈, 흑, 회. 자 뉴트럴은 뭐다? 청색이더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요즘 규정으로 알아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이 시설에 갔을 때는 옛날 규정도 같이 알아야죠. 그죠? 자 옛날에는 뭐였어요? 흑적청, 백, 회백. 그죠? 흑적청, 회백. 그거는 여러분 실무에서 기억을 하신 거고 지금 뭐다? 갈, 흑, 회, 청으로 기억을 합니다. 흑적청. 그래서 예전 분전함을 열어보면 그 부스바가 뭘로? 흑색, 적색, 청색으로 되어 있고 그 MC12 뉴트럴선이 회색이나 백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쨌든 지금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뭐다? 갈, 흑, 회, 청. 자, 그리고 보호도체는 예전에는 우리가 보호도체를 그냥 접지라는 말을 통일을 했었는데 접지라고 하지 않고 보호도체다라고 해서 프로텍트 어스라고 해서 PE라고 합니다. 그냥 접지라고 하면 될 걸.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호도체는 예전에는 녹색이었지만 지금은 뭘로? 녹황도 하더라. 그래서 녹색하고 노란색을 같이 쓰냐가 아니라 녹색에 자 노란색 띠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녹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전압 강화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고압 이상의 경우 최종 효율의 전압 강화가 저압의 전압 강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220V는 자, 13V를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에서 13V까지는 양호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했죠. 자, 380V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있어. 전압 강화 고려할 때. 지금은 거기 전압 강화 제한에서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표준 전압이 우리가 220V 플러스 마이너스 13V 300은 플러스 마이너스 38V로 정하고요. 자, 우리가 주파수는 60Hz 쓰죠. 자, 60Hz도 플러스 마이너스 0.2Hz 범위 안에 있으면 자, 양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요즘 이제 전력을 만들어서 반대로 한전 측의 전기를 공급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태양광이나 그런 거는 자, 내가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모아서 남는 전력은 뭐예요? 한전 측이 다시 되팔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주파수를 동기화 시켜야 되는데 아무 때나 전기를 투입할 수 없고 주파수가 그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60Hz에 플러스 마이너스 0.2Hz가 정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431페이지 볼게요. 자, 전압을 저압, 고압, 흑고압을 구분할 때 교류에서 저압이란 뭐죠? 저압이란 교류에서 저압이란 뭐다? 자, 교류 1000V 그죠? 자, 1000V를 저압이라고 하죠. 직류에서는 1500V 이하 이거. 자, 2번 전압 구분에서 고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 고압. 자, 직류는 자, 고압은 일단 7000V까지를 고압이라고 하죠. 자, 직류는 1.5kV를 넘고 7000V까지. 자, 교류는 1kV를 넘고 자, 7000V까지를 뭐라고 하더라? 고압이라고 하더라. 고압하고 찾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잘 찾아. 이게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직류 1.5 교류 1kg 딱 이게 찍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아까는 저압 교류에서 저압을 찾았고 자, 이번에 그냥 고압 했으니까 자, 7kV 이하의 것을 고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직류 1.5kV 초과,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해야죠. 자, 3번은 특고압은 뭐예요?
자, 7000V 초과. 자, 4번. 저압 직류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자, 1500V 이하를 자, 우리가 저압이라고 하자. 직류에서 5번. 자, 교류 단상 3선식 배전선로를 잘못 표현한 것은 교류 단상 3선식이랍니다. 아까 3선식 그림 기억하시죠? 자,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중성선과 한선에서 110V였고 선과 선간 전압에서 자, 뭘로 220V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죠. 자, 중성선에는 퓨즈를 사용하지 않고 동선으로 연결한다. 자, 중성선에는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면 된다 안 된다? 과전류 차단기나 퓨즈를 시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리선으로 연결해야죠. 동선으로 연결한다. 맞는 말이네. 자, 개폐기는 동시에 개폐하는 것으로 한다. 당연하겠죠? 자, 개폐기는 동시에 개폐하는 것으로 한다. 변압기 부하측 중성선은 접지공사를 생략한다. 자, 변압기 부하측의 중성선은 자, 변압기 부하측의 중성선. 변압기 부하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2차 측이죠. 그죠? 2차 측의 자, 중성점은 접지공사를 생략하지 않고 접지공사 하죠. 그래서 변압기 2차 측 중성점 접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자, 변압기 2차 측 또는 변압기 부하 측이라고 하면 2차 측을 의미하다 보니 어디가 돼 있어요? 자, 변압기 2차 측이면 이게 접지하고 뉴트럴선 내려오면서 그거 접지돼 있나요? 그거 접지돼 있어요? 자, 뉴트럴선이 어디 있더라? 여기 보면은 변압기 2차 측. 자, 1차 측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건 뭐였어요? 여기 보면 선이 세가닥 내려왔죠. 선세가닥이 선세가닥이 내려있고 맨 위에 붙어있는 그 변압기 바로 아래쪽에 붙어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뉴트럴선. 그리고 그 변압기 선하고 실은 이제 저 변압기 중성선하고 저 위에 그 꽃갈콘 위에 있는 선이죠. 그걸 우리가 가공지선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도 실은 낙뢰가 떨어지면 얘가 이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지를 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선에서 쭉 꽃갈콘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 있는 자, 변압기 맨 위에 이렇게 Y결선이가 코마 다르죠. 그 코마선을 우리가 뉴트럴이라고 했는데 자, 뉴트럴선을 지나서 그 선과 연결해서 선이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면 선이 한 가닥 내려와 있나요? 선이 내려와 있는데 그 아래쪽 보면 녹색이 살짝 보일 거예요. 녹색으로. 자,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변압기 2차 측의 중성점 접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변압기 부하측이라고 한 거 보니까 자, 변압기 2차 측 중성점은 접지공사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6번. 자, 도면과 같은 단상 3선식의 5개 배선에서 중성선과 자, 단상 3선식이랍니다. 자, 5개선과 중성선과 양외선 간에 두 개의 선 간에 20A와 30A의 전등 부하가 걸렸을 때 인입개폐기 X점에서 당자가 빠졌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이라고 했네요. 자, 6번 봤더니 자, 뭐가 잘못됐어요? 자, 이건 무슨 회로? 단상 3선식 회로더라. 자, 단상 3선식 회로인데 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차단기를 걸어놨네? 이런 차단기 걸 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차단기 안 되죠? 자, 이 차단기가 끊어져 버리면 자, 110V 걸렸던 회로에 몇 볼트가 걸려요? 자, 220V가 한꺼번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30A가 흐르던 회로와 20A가 흐르던 회로가 있으면 자, 여기가 30A가 흐르고 여기가 20A가 흐르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지금. 그래서 자, 그럼 원래는 여기에서 얘가 110V를 받았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110V를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30A가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20A가 흘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30A가 흐른다는 이야기는 저항 R은 얼마예요? 저항 R은 그냥 간단하게는 여기는 110V가 걸리고 30A니까 저항이 크다 작다. 요거에 비해서 R은 간단하게는 I분의 V니까 30분의 110으로 해놓고 보면 뭐예요? 얼마지? 저항이 작죠. 그리고 여기는
20분의 110. 계산이 안 나네요. 계산이. 얘는 얼마지? 5.5. 자, 5.5. 자, 5.5옴이에요. 5.5옴. 여기는 3.9 옴. 자,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데 여기 전압이 얘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뭐가 걸려요? 220V가 걸리네. 그죠? 자, 220V가 걸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전압 강화가 발생할 거예요. 저항이 있으니까 전압 강화 발생하는데 110V, 110V 걸려야 될 거를 3.9, 5.5가 전압을 나눠 갖다 보면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가 돼요? 빨리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럴 수가. 자, 5.5 플러스 3.9분의 내 거, 그죠? 내 거 하면 얼마입니까? 자, 일단 어디에 많이 걸릴까요? 이 3.9하고 5.5하고 전압이 누가 더 많이 걸려요? 그렇죠. 여기에 더 전압이 많이 걸리겠네. 자, 3.9 대충 4옴이나 치고 여기 6옴이나 치면 전압이 4대 6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 전위가 110V만 걸려야 되는데 더 큰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하가 적다. 온전할까요? 이 전화가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자 저항이 큰 쪽에 그러니까 부하가 조금 흐르는 쪽에 전압이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저항이 우리가 예전에 그 뭐였어요? 저항도 전구에서도 자 50W 50W짜리하고 100W하고 직렬 연결하면 누가 더 밝다? 50W가 더 밝다. 여기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작은 쪽이 더 높아지더라. 이거 누를 생각이 없는 거죠, 다들 지금? 다들 지금 누를 생각이 없는 거죠? 자, 어떻더라? 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어디가 높아지더라? 20A 쪽이 자 전압이 더 높아지더라. 자, 그래서 20A 부하의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 할 수 있나요? 자, 여기 이해했어요? 자, 이해 안 되시면 빨리 전압 분배. 자, 해보세요. 자, 찬용 씨 이해했어요? 자, 창근 씨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아니야? 자, 원래 110V만 가해줘야 될 거가 가운데가 없어져 버리니까 양쪽에서 전압을 받아서 220V가 걸리죠. 그죠? 자, 여기에 각각에 걸린 저항을 봤더니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거는 저항이 작을 거고, 자, 전류가 조금 흐른다는 거는 저항이 많아지다 보니 요 220V 전압이 자,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요거가 되는 것입니다. 220 여기는 얼마? 3.9 여기는 5.5가 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요거에 이 저항분에 요거 하면 전류가 할 수 있을 거고 그 전류와 얘가 곱해져서 전압 분배가 발생할 건데 저항이 작으면 전압 V는 IR이니까 직류일 때 전류 I는 일정할 거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 중에 V1과 V2 중에 누가 더 많이 걸릴 때문에 V2가 당연히 저항값이 크니까 더 많이 걸리더라. 얘가 저항값이 반반이었으면 똑같이 110V가 걸리지만 우리가 부하를 사용할 때 똑같이 걸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은 쪽에 자 부하가 작은 쪽이 오히려 전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답은 뭐다? 그럼 답 뭐예요? 자, 20A 부하의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 그죠? 자,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또 이게 보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풀지 하고 어떻게 풀지 고민하면 돼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 자, 얘는 작은 쪽이 전위가 더 올라가더라. 그죠? 우리 그 전구에서도 어떻더라? 작은 쪽이 더 밝아지더라. 그죠?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7번. 다선시 옥내배선인 경우 N상 중성선의 색별 표시는 자, N상 자, 뭐다? 청색. 8번. 그죠? 갈흑획 청이니까. 자, 8번에 단선 2선식, 단상 2선식, 옥내 배전반회로 해서 접지측 전선의 색깔로 오른 것은 접지측 뭐다? 접지니까 녹황색이 있어야 돼요. 녹노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근데 여기는 접지측 전선이다 라고 했죠. 자, 접지측 전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은 이제 접지를 뉴트럴선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뉴트럴선을 우리가 접지로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접지측 전선이라고 하면
어떤 거 중선선의 색깔을 찾으면 되겠더라. 접지 또는 보호도체 하면은 우리가 자 녹황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다? 그냥 청색. 녹황색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433페이지 간선. 자, 우리가 간선. 자, 우리가 크게 말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선 급전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선이 있고, 급전선과 자, 우리 부하 사이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간선, 사이에 있는 선 간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간선을 지나서 우리가 부하로 가는 분기 회로가 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급전선 아래 간선이 있고, 간선 아래 우리가 분기선, 우리가 분기 회로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간선, 간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전등 간선, 동력 간선, 간선을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하는데, 과전류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데, 자 이때 어떤 게 가장 전류가 많이 흘러도 잘 버틸 수 있을지. 자 그래서 과전류 보호 장치는 간선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과전류에 대해서 케이블 보호하기 위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내가 어떤 회로를 자, 일단은 차단기는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그죠? 자, 회로에 흐를 수 있는 전류가 우리가 2.5스퀘어로 쭉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얘는 대충 얼마까지 흐를 수 있다? 19A까지. 그죠? 자, 19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선 2.5스퀘어 쓰죠. 자, 2.5스퀘어를 쓰게 되면 요 한 선당 19에서 20A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죠. 맞아요? 자, 19에서 20A까지는 얘가 버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는 얼마예요? 자, 20A 내지는 30A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20A가 여기 20A 이상의 전류가 그러면 얘가 차단하죠. 근데 얘가 먼저 이 설계 용량이 얘보다 커버리면 돼야 돼요. 즉 여기 있는 차단기는 얘보다 커야 돼. 맞아요? 그래 여기에 여기에 더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얘가 차단을 해주지. 그럼 이 위에 오는 케이블을 자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회로 전류고요. 회로의 설계 전류. 자, 회로의 설계 전류가 되고, 자 이거는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차단기가 되겠고, 얘가 이 바위 흐르기 전에 얘가 차단해줘야 되니까. 그죠? 자, 얘가 얘보다는 더 커야 되겠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케이블 전류라고 하면 이 과전류 차단기하고 케이블하고 누가 더 커야 돼요? 케이블 더 커야 돼요. 자, 여기 전류가 제일 커야 되고, 과전류 차단기 회로의 설계 전류가 제일 작겠네.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IB라고 하는 건 회로의 설계 전류라고 되어 있고요. I에는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 IZ는 케이블의 허용 전류라고 되어 있죠. 케이블 허용 전류가 가장 크고, 과전류 차단기, 회로의 설계 전류 순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가장 작다라는 거. 자, 그리고 I2라고 되어 있네요. I2는 자, 보호장치가 유효한 동작을 보장하는 전류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호장치가 유효하게 동작을 보호하는 전류는 자, 1.45 곱하기 IZ라고 되어 있네. 자, 우리가 산업용 차단기를 설치할 때 몇 배 견딜 수 있다? 1.45배가 흐르게 되면 얘를 차단해라 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죠? 그 동작 내에서 동작을 보장할 수 있는 전류를 I2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이때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될 때, 여기에서 케이블 주회로가 오면 내가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케이블의 굵기와 여기 있는 설계전류의 굵기가 다르죠? 자, 그 부하 전류가 바뀌는 시점에 우리가 뭘 설치해야 돼요? 과전류 차단기 설치해야 되더라. 그래서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는 원칙은 자, 전로 중에 도체 단면적, 특성, 설치 방법, 구성의 변경으로 도체의 허용 전류값이 줄어드는 곳에 원칙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예외로 어디 설치하더라?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 장치가 자, 분기회로에 대한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자, 시설된 경우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메타? 3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간선이 있고 메인이 있으면 거기서 분기할 때 차단기 위치가 어떻더라? 차단 위치가 3m 이내에 시설해야 되더라. 멀리 가지 말고. 그래서 3m가 우리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3m 밑줄. 자, 우리 분기회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자, ELB 아랫단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기회로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사용 목적 봤더니 고장 발생 시 고장 범위를 댈 수 있는 한 줄여서 신속한 복귀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분기회로를 시설한다. 자,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분기회로 종류 있고 부하 산정. 자, 부하 산정. 우리가 분기회로를 자,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분전반을 내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분기회로를 몇 회로로 할 거냐 그 부하를 산정하는 게 바로 이 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자, 부하 설비 용량은 표준 부하와 바닥 면적의 곱 플러스 부분 부하 밀도 곱하기 바닥 면적과 가산 부하를 하더라. 근데 요거 자체가 우리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표준 부하 밀도만 나오더라. 나중에 여러분 기사 가면 이거 계산해야 된다 했죠. 그때는 이제 기사 실기 가면 계산을 하는 거고. 자, 우리 기능사에서는 표준 부하의 부하 밀도만 알고 있으면 되더라. 그래서 공장, 공회장, 사원, 교회, 극장, 영화. 교회, 극장, 영화관 나오면 얼마? 자, 단위 면적당 10VA를 곱해주면 되더라. 자,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음식점, 다방, 학교 이런 거 나오면 자, 20대가 좋아하는 곳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사무실, 은행, 백화점, 상점, 이발소, 미용원 나오면 30대가 좋아하는 곳. 자, 주택, 아파트는 40대가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부와 자, 기억하자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분기회로 구성 시 아까 불평형회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했었고요. 자, 전선의 도체 굵기. 자, 전선 도체 굵기 선정할 때는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더라? 허전기 고려하더라. 허용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한다 라고 했었고 자, 아까 다선식에서는 단상 3선식에서는 40% 이하로 부하 불평율을 제어한다 라고 했고요. 3상에서는 자, 설비 불평률이 얼마? 30%다 라고 했었네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1번 자,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선 사이의 배선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부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전등 전연선에 이르는 선 이걸 뭐라고 하더라? 분기 과전류 차단기 거쳐 부하에 이르는 선 이거를 분기회로. 여러분 지금 계속 분기회로 꾸미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 배전반에서 자, 메인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누전 차단기 그게 다 뭐다? 분기회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번 조합,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과전류 차단기 맞아요? 과전류 차단기. 자, 3번 과부하 전류에 대해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큰 전류는 뭘까요? 그죠? 여기는 이제 케이블이라고 표현을 안 했고, 자, 전선의 허용전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가장 작은 거는 회로의 설계 전류, 그 다음에 보호장치 전격 전류, 그 다음에 전선의 허용전류로 가야 되겠죠. 자, 4번. 과부하 전류에 대해 케이블 보호하기 위한 조건 중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뭐가 되더라?
다 똑같은 말이 쓰여 있어요. 그죠? 답을 잘 찾아야 되는데. 제일 커야 될 거. 이게 그림인가? 게임은 차단기 설계전이야. 이거 제일 커야죠. 네. 여기 메인으로 치면서 메인 들어왔다가 차단기 갔다가 우리 부하 설계전류 이 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도 답은 뭐다? 다음 뭐 번입니까? 4번인가요? 네. 자, 5번. 자, 과부하 보호장치 동작 전류는 K의 허용 전류의 몇 배 이하이어야 하는가? 몇 배? 자, 아까 1.45배라고 했나요? 자, 6번. 전류의 허용 전류가 60A일 때 과부하 동작 전류의 유효한 동작 전류는 약 몇 암페어 이하여야 하는가? 라고 했네요. 자, 이거 문제가 잘못됐죠? 그죠? 자, 6번 X 치우세요. 자, 이 문제를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자체가 이상해요. 자, X. 자, 7번.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 간선의 수용률은, 이 수용률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일단 제끼고 8번. 자, 저압 옥내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가 분기회로에 대한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점으로부터 몇 메타 이하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몇 메타? 자, 3m. 3m. 9번. 자,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원에서 아니다. 주택,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자, 주택,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표준부하는 얼마니까? 40. 자, 주택, 아파트 40인가요? 자, 그 다음에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원에서 사용하는 표준부하는 하면? 30. 그러면 30 되겠죠. 자, 10번. 자, 배선 설계를 위한 전동 및 소형 전기 기계기구의 부하 용량 산정 시 건축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에서 원칙적으로 표준 부하를 20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있어요. 21대. 자, 일단 교회와 극장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 극장 10대. 10대가 좋아하고 학교 음식점 20대. 은행이랑 상점은 30대. 자, 아파트 미용원은 40대. 40대. 아파트는 40. 미용실은 30.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 지금 있는 이런 표준부하 밀도는 아주 잘 나옵니다. 표준부하 밀도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설비 용량 산정하고 변압기 용량이 나와 있는데, 자, 보죠. 자, 변압기 용량 산정. 우리 저 앞에 있는 변압기를 가지고, 자, 지금 세대가 되어 있는데, 자, 그 용량을 산정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변압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용가가 얼마만큼 되는지, 수용가에서 설비하는, 자, 수용가에 시설되어진 전기 설비가 얼마만큼인지를 판단해야겠죠. 자, 각각의 집마다 전기 제품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전기 제품을 많이 쓰는데 우리 집도 있고 옆집도 있고 그 전기를 다 감당을 해주면 집집이 몇 집이 사는지도 알아야겠고 거기서 대충 한 집당 얼마만큼 설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설비가 조금밖에 안 있는데 굳이 저걸 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각 설비들이 설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도 알아야겠고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하 설비 용량 산정이라고 있으니까 보죠. 자, 모든 부하 설비가 전부 상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용 시간이 각각 항상 일정치 않다. 우리가 실제 어떤 가게를 기준으로 보면 가게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리를 한 100개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그게 100개가 계속 매번 100개가 찰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100개를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최대로 와봤자 한 7, 80명 오더라 라고 하면 실제 그
가게에서 수용하는 거는 몇 프로예요? 70%, 80%가 되겠죠? 그게 바로 수용률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자 일단 또 보죠. 그러므로 각 부하마다 추산한 설비 용량에 자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등 고려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산정하고 여기에다 이제 장래 부하 증설 계획과 여유분을 감안해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수용률은 자, 수용 장소에 설비된 전 용량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하의 최대 전력의 비율. 그래서 봤더니 수용률은 총 부하 설비 용량의 합계분의 최대 수용 전력. 내가 자 각각의 집들을 조사를 했더니 설비 용량이 100이에요. 100인데 이 사람들이 전기를 한꺼번에 다 같이 썼더니 70밖에 안 써. 70밖에 안 써. 그게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고 각각의 우리 집에 여름에도 쓰고 여름과 뭐 여름에 쓰는 게 있고 선풍기 여름에 쓰고 겨울은 안 쓰잖아요. 그럼 부하들의 특성들을 고려해 봤더니 전체 한꺼번에 다 쓰지 않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총 부하 설비 용량의 합계 분의 최대 수용 전력으로 우리가 수용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률 설비 용량의 합계분의 최대 수용률이라 해서 수용률은 숫자에다 동그라미 자 최대 수용 전력을 뭘로? 설비 용량으로 나눠주더라. 그래서 술 취했어? 그거죠. 술 취했어? 그러더라고. 수용률은 자 최에다 동그라미 자 설비 용량에다가 설자에다가 동그라미 해서 자 위에서부터 술 취했어? 술 취했어?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본관에 술을 이따만큼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하더니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 왜? 했더니 제가 오늘 아직 술이 안 깨서요. 그런 거 왔었다는데. 자, 수채설 합니다. 그래서 수용률. 자, 부등률은 자, 그래서 수용률은 총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인데 자, 부등률은 또 뭐냐면 자, 한 배전용 변압기에 접속된 수용과 부하가 최대 수용 전력을 나타내는 시각이 서로 각각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이 집은 저녁에 부하를 많이 써. 또 저쪽 집은 낮에 또 부하를 많이 써. 사용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 최대 수용 전력만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최대 수용 전력보다도 더 작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등률은 자, 한 배전용 변압기에 접속된 수용과 부하는 최대 수용 전력을 나타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것이 보통이더라. 자, 이 다른 정도를 우리가 부등률로 나타내서 보통 1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부등률은 자 1보다 약간 크더라. 그래서 답이 1.2에서 1.3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게 부등률 답이 되더라. 자, 그래서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로 나타납니다. A집뿐만 아니라 A집, B집, C집, D집이 있으니까 이 부하들이 자 각각 그러니까 토탈 같이 사용하는 시간에서 가장 큰 값 그게 뭐예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에요. 분의 각각의 집마다 최대 수용 전력 시간대가 다르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는 자 우리 집은 3시에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자 다른 A집은 쉽게 말해서 A집은 10시쯤 오전에 최대로 쓰고 자 B집은 12시에 또 최대로 써. C집은 밤 9시에 최대로 써. 최대로 쓰는 시간들을 다 더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 봤더니 낮에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가 나왔어. 그게 뭐예요? 이 A, B, C를 합해서 가장 큰 값으로 각각 집이 쓰는 최대 부하를 나눠준 거예요. 그게 부등률입니다. 자 최대로 사용하는 부하 시간이 다르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걸 자 우리가 각 집에서 쓰는 최대 수용 전력만큼 변압기를 할 필요가 없이 이거 시간대가 다르니까 이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부등률로 나눠주게 되면 변압기 용량을 또 선정할 때 더 유리하겠더라라고 하죠. 그래서 부등률은 합성 자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로 나타납니다. 자 부하율은 자, 전기 설비를 얼마만큼 유효하게 사용했는가의 자, 비율인데 자, 전기 설비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며 부하율이 높을수록 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하율은 자, 최대 수용 전력분의 자, 부하의 평균 전력이다 라고 나타내요.
자, 그래서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이 있더라. 자, 외우실 분들은 외워보시고요. 문제가 아주 잘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거는 우리 설비 그 기사 과목에 가면 얘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했고요. 이 뭐 수용률하고 부등률 정도는 외우긴 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변압기 용량 산정.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자, 각 부하별로 최대 수용률을 산출해서 부하 역률과 부하 증가를 고려해서 변압기 총 용량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변압기 용량은, 자, 실은 변압기 용량은 뭐랑 같아야 돼요? 최대 수용 전력이랑 같아야죠. 맞아요? 자, 최대로 전기를 소비하는 값하고 변압기 용량하고 같아야겠죠. 네. 버텨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을 하려고 봤더니 시간대가 다 달라. 그래서 뭘로? 부등률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부등률 분의 최대 수용 전력으로 가면 되는데, 이 최대 수용 전력이란 말 대신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수용률은 자, 최대 수용 전력을 부하 설비 용량의 합계로 나눠준 값이니까, 그죠? 그럼 최대 수용 전력은 뭐다?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그 변압기 용량은 자, 최대 수용 전력을 자, 수용 전력을 뭘로? 부등률로 나눠주면 되더라. 근데 자, 요 최대 수용 전력을 한 번 더 풀어놨어. 뭐라고? 우리 수용률을 이용해서 설비 용량 중에 얼마만큼? 몇 프로만큼 실제로 사용되는지 수용률을 곱해준 게 뭐였어요? 최대 수용 전력이었죠. 맞아요? 자, 설비 용량 여기다. 자, 그 중에 몇 프로까지 오더라? 수용률을 곱하기 최대 수용 전력이니, 자,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뭘로? 부등률로 나눠주면 되겠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곱하기 뭐 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자, 여유율. 여기에다 곱하기 1만 하기엔 100% 요것만 하기에는 나중에 증설 계획이 있으면 변압기를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율을 조금 더 줘서 곱해주면 되겠다. 뭐 여유율이라고 하면 우리 뭐 30% 정도 해서 뭐 1.3 또는 뭐 1. 여기 10% 정도 여유를 준다고 했으니까 여유율 1.1 요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수용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용률은 그러면 수용률을 크게 잡으면 자, 실질적으로 변압기 용량이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용률이 크면 내가 부하를 늘리고 싶은데 수용률이 너무 애초에 수용률을 이빨이 잡았어. 그럼 부하를 더 늘리고자 할 때 쉽게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용률을 내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수용률이에요, 그죠? 그 중에 몇 프로를 쓰고 있는데, 자, 수용률을 처음부터 높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부하를 더 추가로 살 때 어때요?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전기 제품을 많이 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에 수용률이 처음부터 크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부하를 더 증설하고 싶을 때 변압기 용량을 증설해야 돼. 그죠? 근데 자, 학교나 그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 제품을 막 처음에 어느 정도 설치를 해놓으면 더 추가로 막 넣지는 않죠. 넣었던 거 빼잖아요. 우리 집에 넣었던 거 또 쓰고 그리고 또 계속 더 큰 걸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자, 우리 책에 다시 437페이지 봅니다. 자, 437페이지에 7번을 보면 자, 간선의 수용률은 자, 변압기하고 자, 간선이 있으면 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그 선도 어차피 이때 간선의 수용률은 자, 주택이나 아파트,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은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면 새로운 걸 막 추가로 더 사잖아요. 더 좋은 걸 사야 되니까 수용률을 몇 프로로 한다? 50%로 하더라. 50%로 하고, 자, 사무실이나 은행, 학교는 자, 얘는 뭐예요? 증설 계획이 많지 않아. 그죠? 자, 내가 뭐 추가로 더 좋은 것들을 막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몇 프로 하더라?
70%로 수용률을 잡더라는 거지. 자, 이거 이해 갔어요?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수용률을 애초에 많이 잡아놓게 되면 내가 부하를 늘리고자 할 때,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학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사무실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별로 크게 쓸 일이 없어. 근데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용량이 더 큰 걸로 계속 더 커지죠. 그죠? 예전에는 냉장고 하나 썼는데 지금은 냉장고에다가 김치 냉장고 있어야 돼. 그죠? 김치 냉장고 했더니 또 냉장고 부족해서 또 냉장고를 하나 더 써야 돼. 그죠? 그래서 냉장고 하나 쓰다가 김치 냉장고 사고 냉장고 하나 버릴까 했다가 또 하나 더 사놓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주택이나 아파트,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들은 자, 수용률이 50이고 사무실, 은행, 학교는 70이 되더라. 이거 암기하세요. 자, 문제 이렇게 수 있고요. 자, 440페이지. 자, 전로의 절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로의 절연. 자, 우리가 절연 뭐예요? 절연. 전기가 잘 안 통하도록 하는 게 절연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전로를 절연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 자,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 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채 있는 상태를 그냥 만지면 감전이잖아요. 자, 절연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크게는 감전되지 말라고 우리 절연하죠. 자, 그래서 필요성을 봤더니 누설 전류로 인해서 화재 및 감전 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을 한다라고 되고요. 자, 이렇게 자, 전기가 다른 곳으로 새게 되면 당연히 전력 손실이 발생할 거고, 그죠? 또 자, 그 전류로 인해서 전류가 누설이 되거나 지락 전류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 자, 미치지 말아야 될 곳에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력선하고 통신선이 같이 가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통신선에 이 전력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케이블로 절연이 잘 돼 있으면 그나마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신선이 가까이 있으면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통신선에 유도장애 발생하고 노이즈가 많다는 등 뭐라는 등 그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연을 잘 해드라. 그래서 지락전류에 의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잠깐 쉬죠. 뭐라고 했지? 아니요,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끝고 다시 해야 돼. 집중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놈의 전기가 일본에서 오다 보니까 한자도 미치니까 저 그냥 뭐 이상하게 드시고 어디 그래가 오늘 되게 졸리네. 어제 밤새고 말이죠. 예. 어제. 진짜 졸리다. 그래야 소리가 불빛이 안 가니까 싶고 안방에서 이제 생각했는데 안에서 졸리잖아요. 그걸 안 되겠어. 그게 진짜 무서워. 공부해야지. 마음이 가성되지 않아. 그거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두달 남는 나 답답한데. 조용한 무슨 게 아니라 해야 되는 불안감만 있는 거지. 불안하진 않아. 지금 시험날이 다가와서 불안하진 않아. 이러다가 좀 가라다 이러다 엿드는데 떨어지는데 생각이 제가 이거 선택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불안감. 다섯 명 떨어질까? 다섯 명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 친구 지금 셋 떨어졌다는데.
붙어야죠. 분모가 있어야지. 분모가 몇 명인데. 우리 반은 붙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씩 먹고 아, 진짜 안 됐어. 아유, 짜증나 있는 없어. 계속 있어. 그냥 다음에 좀 아니 안 볼 거예요 그냥. 아, 경사 있잖아. 기사는 또 한참 어렵겠어. 아까 지금 건너뛰는 것도 다 뛰고 해야 아니 그 근무하면서 이제 공부하면 되죠. 이 성분이 들어있고 이름은 1년 안 되면 이제는 어차피 해야 돼. 그러면 조금 나이는 나서 사람 기사 봤어. 아, 피곤해요. 자기 때문에 그냥 기사 속 바로 선생님 또 배줘. 기사는 TV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학교 없게 앉아서 보는 건데. 시기도 지필로 다 주관식 쓰는 상황을 얘기하고 상황을 아까 같기도 하던도 막 그리고 우리 일하면서 정기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설이 진짜 시설이 이 뭐 고치고 이런 시설이 아니라 우리는 시설 관리자 관리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고장면 없자 그렇게 민원이 바빠는데 하면보다 최소 3개씩 아이고 많은 곳이 되기. 많은 민원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인데 개인 일은 우리가 해보는 필요는 없는데 원래 관리소장에 따라 세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관리소장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리소 여건을 하게 되면 저런 거는 쓰기 싫어요. 응용구간을 관리하는 거. 공용보면 나머지 가족 집을 왜 관리? 나도 그런 걸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세상이. 좀 지성이 있으니까 아니 세상이 그렇지 않다. 딱 가는 거 얼마나 겁나게 편한 거야. 딱 누가 하냐면 되지도 않죠. 이게 진상이 아파트에 진상이 있잖아. SNS 봤더니 그 관리소장으로 관리소장으로 하는 데 있는 사람인데 전화를 맨날 해가지고 자기 지나지 저기 뭐 이상하다 빨리 와보라고 무슨 뭐 콘서트 거기가 이상해서 그런 거뭐 이상해서 다 부른대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자식이 좀 하니까 좀 해줘야 되잖아. 근데 자식이 거의 안 하니까 그런 걸 봐주질 않아요. 뭘 봐요? 또 파스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전자적인 거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정장 불러가지고 이제 좀 해달라고 맨날 빌려가지고 해주고 그랬다고. 그게 피곤하냐? 그냥 지가 하면 되는데. 쥐가 못 먹었네. 다 드셨어요? 아니 난 점심을 드렸어. 좀 많이 먹었어. 그렇게 안 먹는 것 같은데. 뭐야? 먹어가지고 쓰는 뭐 거짓말. 천천히도 뭐 그래요. 어차피 오후에 뭐 할 건데? 오후에 해야 돼. 나 따라가는 게잖아.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동네만 공사 끝났는데. 가자지 않은 정도냐. 나머지는 뭐 거의 이제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만에 나. 내가 나 좀. 내가 나 있잖아. 얼마나 이렇게 보고. 이거 우리 딱 체력이 정성을 해놔야 정석을 완벽하게 딱 그다음에 차량은 고다 등두개 달게 등두개 달게 아 근데 우리 가속이라고 그랬어. 맨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없어. 썬더 스위치 거 알아요. 처음에 딱 아니 가정집에 간단하게 하려고 가정집에 했어. 사무실을 왜 달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가정집에 다른 게 잘못된 거야. 네, 타이머까지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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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나 속도가 길거나 대고 같은 길이거나 이런 데다가 공청에 관한 아 그럼 요즘에 다 센서야. 센서는 진짜 누가 선도를 써. 뭐 용어가 하도 많아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풀리고 헷갈려 버릴 거지. 나는 도면에 갈릴 때가 있구나. 처음 좋은
근데 한국이 어떻게 그래?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말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래 빠른가 봐. 이거 그것도 하나 비오라. 받은 거 있잖아요. 뭐할때 뒷맛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각박스는 안 그래도 원래는 등을 등 430페이지인데 가슴이 운전바 요거 걸고 그래서 계산을 따고 말고 내가 다른 데서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몇 가닥 갖다 그 같은 거 포스하겠지. 그림에서 써면 될 이게 무슨 소리냐 전부 해야 되니까. 차단기 앞뒤 굵은 선. 차단기 앞뒤. 예. 그러니까 한번 쓰는 요 위에 요거는 이제 과정 긴경. 이게 말하는 무선 차단기, 배선 차단기. 예, 여기 ELB예요. ELB. ELB. 그리고 위에 또 MC12라고 하나 더 있잖아요. 무선 차단기라고 배선 차단기. 예, MC12. 요거는 ELB로. 예. 있고 이게 써놔요. 이거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여기 옆에다가 예,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 좀 있는 거 보면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에요. 세상에 위에서는 3, 4cm. 네, 그러니까 뒤에 거. 졸려서 거기서는 주차단계. 이게 주차단계. MC 이거 앞에 거 굵은 거. 이거를 단선이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분기선 대성능 주차장기 접촉 여기 보면 굵은 네모난 철선 비슷하게 거기에서 따라서 여기로 연결된